원UI 5 베타 1차부터 원UI 5 정식 버전까지 빼먹은 부분도 모아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이제 삼성의 신제품이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삼성에서 그 전에 미리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바로 원UI 5 베타가 나왔는데요. S22 시리즈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베타가 시작돼서 저도 한번 써보고 있는데 추가된 기능들과 조금 변경된 부분들, 지금 상태에서 약간 버그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추가된 기능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앱을 설치했을 때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UI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13 자체의 정책인 건데, 앱을 깔고 나서 처음으로 실행했을 때 이렇게 앱에서 보내주는 알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바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앱에서 알림이 오는 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 앱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알림 같은 게 정말 많이 오잖아요. 쇼핑 앱도 그렇고요. 이런 앱들에서는 설치하고 나서 바로 앱 알림을 차단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앱 상세 정보에 들어가서 앱 알림을 설정할 때 이 메뉴가 살짝 바뀌었어요. 알림 방식이라고 해서 잠금하면 배지, 팝업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각각 따로 설정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잠금화면에서만 보일 것, 배지만 보일 것, 팝업만 보일 것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알림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조금 더 사용자에게 자유도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화면이 사실 많이 익숙한 화면이긴 합니다. iOS에서 보는 화면과 거의 비슷한데 안드로이드 순정은 또 이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원 UI를 커스텀할 때 살짝 iOS의 이런 UI를 벤치마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서로 좋은 거는 잘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이 알림 방식 밑에 있는 문구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1차 베타지만 그래도 한국 지역에서 하는 건데 요런 거는 조금 검수를 조금 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UI 5 베타 1차 이후에는 해당 문구가 한국어로 정상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해결된 버그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마다 언어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밑에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 구분 자체는 살짝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언어가 사용량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다른 메뉴의 하위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UI 5 정식에서는 앱 언어 설정이 사용량이 아니라 기본으로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언어가 지금 시스템 기본 언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언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잉글리시를 바꾼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설정한 다음에 유튜브 앱을 다시 실행해 보면요, 영어로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이 지금 모든 앱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안드로이드 13이 타겟인 그런 앱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보게 되면요, 부분을 통해서 메뉴가 찾기 쉬워진 것들이 바로 연결된 기기 메뉴인데요. 이것도 사실 연결 밑에 하위에 있던 그런 메뉴들이었는데 연결된 기기로 한 번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퀵쉐어, 이어보드 자동전환, 다른 기기에서도 문자 전화하기, 앱 이어서 사용, 윈도우즈와 연결, 덱스, 스마트뷰, 스마트띵스, 안드로이드 오토 이게 한꺼번에 엮여져서 다른 기기랑 연동할 때 훨씬 더 설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또 추가된 게 있는데, 이렇게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실제 스마트폰의 색상에 맞는 이미지를 띄워주고 있고요. 색상까지 연동이 되니까 더더욱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휴대폰뿐만 아니라 S펜이 내장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용한 기능에서 S펜에 들어갔을 때 S펜도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S펜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뭐 분리되는 그런 액션이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에어 액션으로 가면은 에어 액션도 이제는 정말 S펜 렌더링을 통해서 에어 액션을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OS 16에서 이미지나 영상 이런 곳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졌잖아요. 삼성도 이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 셀렉트를 통해서 이렇게 긁은 다음에 해당 영역에 있는 텍스트들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지금 갤러리 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롱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인식이 되면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여기 T자가 있는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면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체 이미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 프레스를 안 하더라도 그냥 이 텍스트 아이콘만 뜨면은 한 번 터치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갤러리 앱에서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 인터넷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은 이미지를 롱 프레스를 한 다음에 뜨는 메뉴에서 텍스트 추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이미지의 텍스트를 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들 중에서는 제일 좀 신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화 텍스트로 받기 기능인데요. 일단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텍스트로 받기라는 게 중간에 하나 생기고요. 이걸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문구가 뜨면서 텍스트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로 받아 버리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목소리도 상대방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설정해둔 삼성 TTS의 목소리로 대체해서 나가게 되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은 AI가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나한테 채팅창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자동 응답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보낸 내용들은 TTS 목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지금 들어보실게요. 용건을 알려주시면 텍스트로 전달할게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번역이 되는 거죠. 지금은 텍스트로 전화받기 테스트 중입니다. 은근히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텍스트로 번역될 때 잘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전화받기 어려운 상황,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거나 외부에 시끄러운 데에 있어서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텍스트로 전화받기를 하면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있지만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신박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변경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UI가 버전업 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워지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뒀고 기존에 있었던 버벅임 같은 게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속 촬영을 해서 느리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만족도는 이번 원UI가 사실 제일 높은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상단바 관련해서 굉장히 변경된 부분들이 좀 많은데 마지막 남은 알림을 지우더라도 스와이프를 통해서 지우면 상단바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지우게 되면 상단바가 올라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마지막 알림을 지우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단바 알림이 왔을 때 펴진 알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펼치게 되면은 짧게 진동 피드백이 오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림을 펼치더라도 그냥 펼쳐진다 라는 거였는데 약간 톡 하는 진동이 오면서 훨씬 더 반응성이 있는 그런 UI가 됐다 라고 느껴졌고요. 알림이 오면 한번 펼쳐보고 싶게 만들 정도로 진동 느낌이 톡 하고 오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림의 앱 아이콘들이 뜨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작게 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크게 원 하나를 차지하면서 이 알림이 어떤 앱에서 보낸 건지 조금 더 시인성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림이 스택으로 쌓이게 되면은 밑에 반투명 원이 하나가 더 쌓이면서 알림 스택이 이만큼이 있어요 라는 것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바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상단바를 한 번 더 내리고 나서 요 점색의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행 중인 앱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앱이 무엇인지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좀 줄줄 새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이렇게 실행 중인 앱을 파악해서 지금 필요 없는 앱들은 바로바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버그로 인해서 상단바 토글이 기본적으로 5개만 보였었는데 이 버그가 수정이 돼서 다시 6개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캡처했을 때도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처럼 이렇게 바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캡처된 화면이 줄어들면서 원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추가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인식 아이콘도 살짝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회색 바탕에 살짝 반투명의 흰색 지문 아이콘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흰색 동그라미에다가 검정색 지문 아이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지문 인식의 시인성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UI에 대한 변경점은 이 정도가 제가 파악하고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원UI 5 베타를 쓰면서 조금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발열이 살짝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체감이 엄청나게 될 정도로 줄어든 건 아닌데 약간 불쾌할 정도로 뜨거워지던 게 살짝 덜해졌다 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 전력 배터리가 조금 줄어든 게 티가 납니다. 100%에서 충전기를 꽂지 않고 그냥 자면은 70%대 정도까지 내려갔던 게 한 80% 초반 요 정도로 살짝 개선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그라고 하면은 알림이 와서 상단바를 내렸을 때도 알림 창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상단바 토글 부분이 살짝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상단바 버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요거는 조금 고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잠금을 했다고 해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화면은 꺼져 있지만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은 바로바로 되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UI 5 베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베타 펌웨어인데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서 뭐 기능 추가할 것도 없고 애니메이션도 수정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파악된 버그들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한두 달 내로도 바로 최종 버전이 올라와도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지난번에 원UI 5 베타가 시작했다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원UI 5 베타가 2주가 걸려서 2차 베타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베타 나올 때마다 다루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좋은 모습을 베타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한번 2차 베타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삼성 기본 앱의 아이콘들이 싹 바뀌었는데 원UI의 첫 번째 버전이 2018년도 말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컬러만 살짝 바뀌고 약 5년 동안 잘 써오던 아이콘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게 과연 좋을지는 전 잘 모르겠는 게 플랫한 색감보다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랑 내 파일은 기존 색에서 아이콘과 배경색이 반전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이콘이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삼성 기본 앱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삼성 뮤직, 비디오, 음성 녹음 이런 거는 다운로드블 앱이다 보니까 아직 아이콘이 안 바뀐 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새
아이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카메라 렌즈 부분이 살짝 커지고 뭔가 약간 희미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약간 형광칙하게 바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이 보여주던 안정적인 아이콘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중국 폰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의견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들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변화를 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고객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예 다시 롤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번 아이콘 개편안이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에드가드나 유니콘 프로 같은 VPN 또는 VPN을 활용하는 앱을 사용했을 때 여기 네트워크 알림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고 좌측 정렬로 돼 있죠. 이거 뭔가 불편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바꾸든가 아니면 아예 좀 문구를 더 길게 하든가 괜히 불편한 여백이 없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안 좋게 크게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각종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홈화면으로 진입할 때 그 애니메이션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방향으로 제스처 이걸 사용했을 때 특히나 버그 발생 확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버튼 제스처가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게 됐어요. 베타 1 때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잘 먹혔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제가 터치를 했는데도 애니메이션이 씹히든가 아니면 아예 터치 입력한 게 씹히든가 둘 중 하나가 씹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약간 터치 영역이 조금 더 가생이로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제스처로 홈화면에 진입하는 게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폴더 안에 있는 앱을 열어서 좀 사용을 한 다음에 뒤로 가기 제스처로 내가 보면은 이게 앱이 폴더 안에 그 위치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폴더가 닫힌 애니메이션이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완전하게 버그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방향 제스처를 놓고 사용했을 때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완성도 떨어지는 펌웨어를 지금 베타로 물론 베타긴 하지만 베타 1에서는 그렇게 쾌적했던 펌웨어가 갑자기 베타 2가 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2주 동안 뭘 한 건가 싶은 거죠. 이 정도 확률이면 분명히 사내에서 테스트를 할 때도 구현이 됐었을 것 같은데 알려진 버그 목록에도 없었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여론이 살짝 갈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약간 이러면서 논쟁이 붙기도 했었는데 이 원인은 여러 방향 제스처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바를 켜놓고 사용하면은 너무나도 쫀쫀하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삼성 SW 개발팀에는 여러 방향 제스처를 사용하는 분이 없나요? 다 내비게이션 바만 사용하시나? 이 내비게이션 바 버튼을 올려놓고 다시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배경화면도 약간 울렁울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모션도 추가가 됐고 아이콘이 닫히면서 들어갈 때도 조금 더 역동적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재미는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그런데 이제 여러 방향 제스처를 했을 때는 버그가 나타나니까 너무 짜증났던 건데 버튼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이 표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2차 베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바 버튼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약간 최적화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여러 방향 제스처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원핸드 오퍼레이션까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환경도 최적화해서 3차 베타는 애니메이션의 기존은 그냥 이어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버그들만 많이 줄여나가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UI 5 2차 베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버그가 눈에 띄는 것들이 1차 베타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벌써 베타가 올라온 지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뭐 힘드시겠지만 빨리빨리 2주 되기 전쯤에 조금 미리 올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2주 꽉 채우잖아요. 추석이 지나갑니다. 그럼 또 거의 한 3주째에 베타가 올라오는 최악의 상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버그 개선과 최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3차 베타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도 원UI 5 베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원UI 베타 5 1차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상을 올렸고요. 2차 때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3차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당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UI 5 베타 2차가 되면서 아이콘들이 새로운 스타일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2차 베타 때 너무 중국풍스럽다, 형광빛이 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컬러감이 내 파일이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의 배경 컬러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분간이 좀 잘 안 간다 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또 이 피드백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콘들이 다시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청록빛의 그라데이션이었는데 다시 리뉴얼이 되면서 기존 원UI의 녹색톤과 많이 비슷해졌고요. 그 녹색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파일과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UI 시리즈에서 아이콘과 배경색을 반전시켜서 배경의 흰색, 아이콘의 컬러가 들어간 이런 형태였는데 다시금 이게 반전돼서 배경의 컬러가 들어가고요. 아이콘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흰 배경으로 인해서 낮아졌던 구분감이 다시 복구가 됐고요.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2차 베타에서 이렇게 성의 없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던 게 다시 원UI 4까지의 디자인을 살짝
살짝 빌드업을 하면서 그라데이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리마인더, 시계, 음성녹음, 삼성페이, 보안 폴더, 라디오도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원 UI 5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콘이 다시 조금 다듬어지면서 새로운 스타일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긴 했어요. 좋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 UI의 스타일과는 살짝 결이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단바도 다시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자동 회전 아이콘에 화살표 표시가 없었어요. 원래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화살표 표시가 있었던 건데 자동 회전을 할 때 꼭 시계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인지 화살표 방향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회전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건지 살짝 헷갈리기도 하네요. 이러한 피드백이 있어서였는지 원 UI5 정식에서는 자동 회전 아이콘에 다시 화살표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VPN 작동 문구도 다시금 가운데 정렬이 돌아왔습니다. 2차 베타 때는 이게 왼쪽으로 쏠려 있고 오른쪽에 쓸데없는 여백이 있어서 문제였는데 다시 정렬이 맞아지면서 UI의 완성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 UI 1, 2차 베타 모두에서 발생한 버그였던 알림 팝업이 떴을 때 이 상태에서 상단바를 내리면은 알림 팝업만 남고 상단바 다른 UI들이 사라졌던 그 버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단바는 전반적으로 2차 베타까지 쌓여있던 버그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지난번에 혹평을 했던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또 개선이 됐습니다. 3주 넘게 그 버그 터지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느라 사실 좀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이번 3차 베타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기다릴만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애니메이션의 기조는 2차 베타와 동일합니다만 버그를 없으면서 안정화랑 최적화가 많이 됐다 보니까 홈화면을 진입할 때도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요. 홈화면 제스처도 안 먹는 경우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앱 실행 중에 홈화면 제스처로 홈화면 진입을 할 때 앱 UI가 팍 줄어들면서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거는 디테일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홈화면 제스처를 했을 때만 팍 줄어들고 뒤로 가기 제스처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뭔가 지난번 2차 베타 때 있었던 제스처 애니메이션에서 충돌났던 거를 해결한 후에 약간 버그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요거 한 번만 더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앱 UI랑 아이콘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도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앱 실행하고 홈화면으로 가는 요 제스처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쫀쫀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툭 걸치면서 줄어드는 거 말고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웠고 이 정도면 1차만큼의 그 빠릿빠릿함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감성도 챙기면서 어느 정도의 속도도 챙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애니메이션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속 앱을 실행한 후에 뒤로 가기로 앱을 종료하고 나서 앱이 다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버그로 인해서 폴더가 닫힌 애니메이션이 함께 나왔던 게 이번에는 수정이 돼서 앱만 다시 폴더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폴더가 열려 있다가 폴더가 닫히는 순간 살짝 배경화면 밝기가 팍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새롭게 발견된 버그거든요. 낮에 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볼 때 그 밝기 변화가 팍 있는 게 살짝 거슬리기 때문에 이 버그도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OD랑 잠금화면 전환이 될 때 시계도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좀 상당히 놀란 게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AOD로 전환이 될 때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내가 알던 그 애니메이션 댕청한 삼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iOS만큼의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 앱들 중에서 컨셉이 조금 변경된 앱들이 있었고 요걸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갤러리 앱입니다. 앨범 탭의 디폴트 값이 모든 앨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 선택된 앨범만 먼저 보이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항목과 즐겨찾기 앨범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앨범을 보려면 여기 있는 모두 보기를 누르거나 표시할 앨범 선택에서 싹 다 선택해 놓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예 표시할 앨범 선택 말고도 전체 앨범 보기 모드를 추가로 하나 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정에 가면 또 새로운 게 하나가 추가됐거든요. 모드라는 기능이 또 독립이 된 건데 이게 루틴과 모드가 함께 묶여 있고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면, 운전, 운동, 휴식, 업무가 기본으로 짜여져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사용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각 모드별로 스케줄 설정도 되고요. 이 모드를 켰을 때는 방해금지 모드를 킨다거나 앱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휴대폰의 설정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루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시계 앱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알람 쪽으로 갔을 때 수면 알람이 살짝 달라졌는데요. 수면 스케줄 설정하는 다이얼 부분이 살짝 더 두꺼워진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람 목록에서 여기 수면 모드로 이동 이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아까 모드에서 있었던 수면 모드랑 바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스케줄링의 연계성이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 UI 5 첫 번째 베타 변경점 내역에도 써 있었던 그 기능들이 드디어 시계 앱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바로 타이머를 동시에 여러 개 돌리는 기능입니다. 타이머를 이렇게 작동시킨 다음에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진행 중인 타이머와 별개의 타이머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대 20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타이머의 이름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머가 어느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위젯처럼 이렇게 옆으로 쓸어 넘겨서 보는 모드도 가능하고요. 목록 보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 보기에서는 정렬 방식 변경
변경도 가능하고요.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두 모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약간 시간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그도 조금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버그는 4차에서 이미 수정이 됐었던 버그입니다. 그래서 정식에서도 타이머 보기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시간이 초기화되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UI 5 1차 베타부터 강화되었던 텍스트 추출이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드디어 iOS 16처럼 동영상에서도 텍스트 추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금화면과 배경화면 세팅이 하나로 좀 어셈블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시계 스타일, 배경화면, 잠금화면 위젯 뭐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군데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게 됐어요. 우선 이렇게 잠금화면 설정을 들어가서 옆에 있는 위젯 말고 잠금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계, 알림, 연락처 정보, 빠른 실행 앱 이렇게 다 뜨고 있고요. 시계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은 약간 iOS 16 냄새가 살짝은 나긴 하는데 사실 원UI 4랑 비교를 해봐도 살짝만 UI 구성이 바뀐 거지 기본적인 스타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의 빌드업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인 것 같고요. iOS 16처럼 시계 폰트 고르는 것도 추가가 되긴 했는데 얘도 iOS 16이 그랬듯이 기본적으로 시스템 폰트 말고는 그닥 쓸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도 잠금 화면이 바로 떠있는 요 시뮬레이션 창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감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좌측 상단에 있는 요 배경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모델의 기본 배경,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배경화면 스타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픽 배경화면이 총 4종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색상 배경화면이 9종이 추가가 됐는데 색상 9종은 일종의 프리셋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커스텀이 돼요. 그래서 색 9개 프리셋도 되고 여기다가 RGB로 사용자 마음대로 색을 설정하는 것도 되고요. 색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단색,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추가로 무늬도 3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이렇게 지정해갖고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의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갤러리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지정할 때 필터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은근히 또 필터 종류가 다양해서 굳이 다른 앱으로 보정하지 않고 바로 배경화면 설정할 때 필터를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길게 눌러 편집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잠금 화면인 상태에서도 길게 누르게 되면은 편집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는 뭐 불편해서 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찾은 버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홈화면을 직행하는 그 제스처를 했을 때만 햅틱 피드백이 사라졌습니다. 위치는 똑같은데 조금 더 길게 홀드를 하고 있는 멀티태스킹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햅틱 피드백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 제스처를 할 때 진동이 안 오는 거는 버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타 3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홈화면 애니메이션 적용될 때 팍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홈 제스처 할 때 진동 없는 거, 요거 말고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버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베타 3차인 것 같고요. 3차가 굉장히 늦게 나오긴 했지만 나름의 좋은 완성도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계속 조금씩의 버그만 살짝 더 고쳐 나가면서 얼른 4차 베타나 정식이 배포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이번에는 원UI 5의 새로운 베타가 은근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원UI 5 베타 4차 업데이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개선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럼 이번에도 별말 안 하고 바로 첫 번째 달라진 점을 말씀드릴게요. 앱 아이콘이 또다시 개선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원UI 5 베타 4차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뀐 건 아니고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따로 바뀐 것들인데요. 먼저 계산기입니다.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에 들어갔던 포인트 컬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호가 4가지 다 하얀색으로 바뀌게 됐고요. 삼성뮤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짙은 파란색으로 배경톤이 바뀌면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갔고요. 음표의 끝부분도 약간 둥글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조금 더 짙어지면서 삼성뮤직과 비슷한 톤의 배경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일에 적용된 아이콘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들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앱 아이콘이 새로운 스타일로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메일, 비디오, 삼성 노트, 갤럭시 웨어러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정식 원UI 5가 올라오기 전에 아마 아이콘들이 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뀐 부분들은 바로 상단바인데요. 소리 모드의 토글 아이콘이 소리랑 진동일 때는 괜찮은데 무음으로 바꿔놓으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이 있어요.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한 번 눈에 띄니까 살짝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 있지만 무음 모드 자주 해놓으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눈에 띌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도 있었던 기능인 건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알림을 스와이프해서 지울 때도 톡 하는 진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알림을 톡톡톡톡톡 진동을 받으면서 지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UI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UI 5 베타 1차 때 제가 상단바를 2번 내려서 점색을 누르면은 실행 중인 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베타 4차가 되면서 실종됐습니다. 과연 이 기능이 어디로 갔는지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이제는 상단바가 아니라 멀티태스킹 창을 가게 되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앱 2개 백그라운드 실행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능이 멀티태스킹 창으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기능상 멀티태스킹 창에 있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태스킹 창 UI에서 갑자기 텍스트에다가 밑줄까지 쫙 그어져 있는 그런 UI가 뜨다 보니까 UI적인 이질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검색 아이콘 왼쪽으로 뭔가 아이콘을 띄워주면서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UI 5 정식 버전부터는 멀티태스킹 창에서 유일한 텍스트 UI인 실행 중인 앱이 블락에서 홈업을 들어간 다음에 태스크 체인저를 켜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실행 중인 앱 숫자가 뜨도록 바뀝니다. 기본으로 이 UI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한 부분들은 바로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원UI 베타 1차 때 굉장히 좋았다가 2차 때 떡락하고 다시 3차 때 떡상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상승을 좀 한 다음에 베타 4차가 와서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3차 베타 때 너프를 먹었던 홈 제스처 진동 피드백 삭제가 처음에는 버그인 줄 알았지만 삼성 멤버스 답변을 통해서 아 이거 컨셉 변경이에요 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제스처 피드백 미동작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로고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4차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홈화면 제스처를 할 때 톡 하는 진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았지만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다시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업데이트 로고를 통해서 미동작 오류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면 삼성 멤버스 답변도 좀 솔직하게 하지. 실제로 컨셉을 변경한 경우에는 충전 속도 표기 컨셉 변경건처럼 업데이트 로고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왜 굳이 상황 무마를 위해서 컨셉 변경이라는 그 약간 매크로식 답변을 내놓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오면서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던 애니메이션이 이번에 4차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1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빠릿함도 조금 더 가져왔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앱 실행 중일 때 홈 제스처로 홈화면을 진입할 때 애니메이션 초반에 급격하게 팍 작아지는 그 현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고쳐주길 바랬는데 4차 때도 고쳐지지 않은 게 좀 아쉽고요. 여전히 뒤로 가게 제스처를 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그 한 가지가 또 발견이 됐거든요. 3차까지도 계속 존재했던 건지 4차에서 새롭게 추가된 버그인 건지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홈 배경화면이 밝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바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앱을 실행했을 때 똑같이 상단바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뜨는 앱을 쓰고 있을 때 홈 제스처를 통해서 홈 화면 진입을 할 때 상단바 아이콘 색상이 검정, 흰색, 검정으로 조금 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 멤버스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무래도 멀티태스킹 창에서는 상단바 아이콘을 흰색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깔끔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로고상으로는 위젯에서 홈으로 진입할 때 애니메이션 프레임 드랍을 개선했다 라고 써 있는데 프레임 끊김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애니메이션 프레임 수 자체가 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젯으로 앱을 실행한 후에 홈화면으로 진입을 할 때 급하게 위젯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수를 좀 늘려주면 바로 해결될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쉽지 않겠지만 조금의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늘리는 거를 다음 베타 업데이트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변경된 부분은 바로 갤러리인데요. 3차 베타가 되면서 갤러리가 기본 컨셉이 조금 변경되면서 호불호가 살짝 갈렸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했는데요. 일단 선택받은 일부 앨범만 먼저 보이도록 바뀌었던 3차의 컨셉이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4차에서도 디폴트 값은 여전히 선택받은 앨범만 먼저 보이지만 갤러리 앱 설정에 들어가면 앨범 탭에서 보고 싶은 앨범 선택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꺼버리게 되면은 기존과 같이 전체 앨범이 한 번에 보이도록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고 싶은 앨범 모드에서 최근 한목과 즐겨찾기 앨범도 안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앨범 자체가 3차에서는 표시할 앨범 선택이라는 약간 딱딱한 표현이었는데 4차로 올라오면서 보고 싶은 앨범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워딩이 순화가 됐어요. 그리고 갤러리 앱 설정에서 앨범 탭을 가게 되면은 앨범 통합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면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앨범을 하나의 앨범으로 합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앨범 3단 메뉴를 펼쳤을 때 나타나는 추천 탭도 살짝 바뀌었어요. 스마트 편집 탭에서는 동영상 자동 편집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배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스피드 믹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돌려버리는 스피드런, 전체 영상 중에서 주요 부분만 따로 픽을 해둔 하이라이트 모음까지 3가지 기능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첩 정리 탭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사진 모기 기능이 사라졌고요. 모션 포토 동영상 삭제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5번째 변경된 부분들은 설정이 조금 더 변경된 게 있는데요. 베타 3차에서 독립했던 기능이죠. 모드 기능의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춰서 모드 및 루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모드를 눌렀을 때 모드뿐만 아니라 루틴도 같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모드였기 때문에 루틴이 어디 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4차로 올라오면서 모드 및 루틴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드 탭으로 봤을 때 설정이 안 된 모드는 모드 밑에 설정 안 됨이라는 문구도 표시하고 있고요. 모드 추가 버튼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검색 아이콘 옆에 있던 게 하단으로 크게 이사를 왔습니다. 루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금화면 설정에서 편집 설정 창이 살짝 바뀌었어요. 3차에서는 그냥 예시 이미지
이미지만 있었는데 4차로 올라오면서 편집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배경화면을 설정할 때 내가 설정하고 싶은 배경화면을 설정했을 때 홈화면 글씨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경화면의 글씨색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뮬레이션과 실제 설정 후에 모습이 다르게 보여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 키보드 설정을 보게 되면 기타 입력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 정확도 향상이라는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지금 실험실 기능이긴 한데 4차 베타를 올림과 동시에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초기화 메뉴에서 개인 터치 입력 데이터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원래도 키보드 오토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다 보니까 크게 체감되는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분들은 버그인데요. 일단 해결된 버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선 베타 때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화면 꺼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AOD가 뜨지 않는 현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버그가 해결됐습니다. 베타 4차 만에 화면이 제대로 꺼졌다고 인식도 되고요. AOD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차까지는 화면이 이게 켜져 있다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카카오톡 웨어OS 워치 알림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돼서 제대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버그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베타 1차 때부터 있었던 버그인데 버즈 연결 시에 팝업 알림을 뜰 때 하단부가 이렇게 뚝 잘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멤버스의 한 사용자분께서 오류 보내기를 통해서 받았던 답변은 베타 업데이트가 아닌 주변 디바이스 찾기 앱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앱 업데이트를 조금 더 기다려달라, 추후에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을 하겠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버즈 연결할 때마다 보이는 짜증 포인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UI 5 베타 4차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3차에 있었던 버그들도 많이 해결했고 4차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는 느낌은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버그들은 남아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5차 베타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5차 베타 때는 새로운 버그를 추가하시거나 지금 좋은 부분들을 바꾸진 마시고 많이 다듬는 버전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원UI 5 베타가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0월 6일에 원UI 5 베타 4차가 올라왔었는데 12일 만에 원UI 5 베타 5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최종 펌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UI 5 베타에서 계속 빼놓을 수 없는 얘기들이 UI의 각종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애니메이션 아쉬운 점이 위젯 애니메이션과 여전히 앱 화면이 팍 작아지던 홈화면 제스처 애니메이션인데요. 먼저 위젯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단에 스택처럼 쌓여있던 위젯을 펼칠 때 자체도 많이 부드럽게 뜨고 있고요. 여기서 홈 제스처로 나갈 때도 슈르륵 들어가면서 약간의 속도감이 빠른 것 같긴 하지만 4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프레임 수 자체가 늘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업데이트 로고에 따르면 4차에서 개선이 되고 5차의 업데이트 로고에서는 위젯 애니메이션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약간의 잠수한 패치로 5차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통해서 이렇게 앱을 사용하고 홈화면 제스처로 다시 돌아갈 때 위젯이 아니라 앱에서 홈화면 제스처를 먹였을 때처럼 부드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위젯 사용할 때도 꽤나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상단 위젯 말고 하단 쪽에 위치한 위젯들은 앱들의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는 제외하고 2, 3, 4, 5차에 와서야 이렇게 제대로 위젯 애니메이션이 구현된 게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왜 이제서야 해줬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은 과연 확 줄어드는 현상이 개선이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슬로우를 걸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슬로우를 걸었을 때만 딱 눈에 띌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도 어딘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이 이걸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정말로 실사용할 때도 부들부들함이 훨씬 더 체감이 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스처 애니메이션이 이제 완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2차 때 정말 끔찍했던 그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은 5차에서는 정말 이거는 다른 UI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차에서도 3차보다도 더 빠릿빠릿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5차에 와서는 훨씬 더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감상평으로는 1차에 한 95% 정도의 애니메이션 만족도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그렇게 아쉽다, 짜증난다 라는 부분이 5차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또 아쉬웠던 게 버즈 연결 시에 팝업 알림이 하단부가 잘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요게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더니 그냥 베타 5차와 함께 개선이 됐습니다. 4차 때는 버즈 연결할 때 하단이 잘렸지만 5차에 와서는 버즈 연결할 때 하단이 잘리지 않고 완전한 UI로 뜨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버즈 연결을 할 때마다도 살짝씩 짜증나는 포인트였던 부분이 이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선점이 확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그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카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푸시 알림을 항상 켜놓기로 해두면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 화면이 딱 보였었는데 원UI 5 베타가 시작된 이래로 아직까지 카카오톡에서는 이 잠금 화면 팝업 알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톡 탓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버그는 무조건 빼박 삼성의 잘못인 부분들입니다.
있습니다. 삼성이 원 UI 5에서도 강조하는 게 개인 맞춤형 UI라고 하면서 컬러 팔레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컬러 팔레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잠금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 Always on Display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단에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라는 제한 부분에서 텍스트가 원래는 컬러 팔레트의 강조색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문 아이콘 표시, 충전 정보 표시 텍스트가 기본 원 UI 5 색깔대로 파랗게 뜨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버그가 확실합니다. 모드 및 루틴 같은 경우에도 컬러 팔레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기간 연결을 들어가서 퀵쉐어로 들어가더라도 컬러 팔레트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및 긴급에 들어가서 긴급 SOS를 들어가도 여기 SOS 실행 탭 밑에 긴급 연락처의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도 긴급 상황 공유 설정이라는 이 텍스트가 파랗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설정창은 아니긴 하지만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컬러 팔레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원 UI 5의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전화 앱 같은 경우에도 컬러 팔레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시지 앱도 설정해서 적용이 되어 있고 내 파일 설정 같은 것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다운로더블이 아닌 기본 설치된 앱의 설정 화면에서는 컬러 팔레트가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잘한 부분들도 사용자들이 조금 자주 안 쓰는 메뉴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잡아내야 iOS처럼 신미성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애플의 iOS만큼 완성도 높은 UI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잘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 팔레트 색 오류는 잠금화면 설정에서 Always on Display에 들어갔을 때 맨 하단에 있는 기능 추천 2가지만 개선이 되고 나머지는 정식과 추가 업데이트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그로 AOD에서 시계를 이렇게 좌측 정렬된 시계를 쓰고 있을 때 잠금화면에서 다시 AOD로 들어갈 때 이렇게 탁 튀는 애니메이션에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잠금화면인 상태에서 AOD로 들어갈 때 은근히 조금 거슬리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삼성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식 버전 이후로 지난 11월 22일에 처음으로 올라온 개선 펌웨어에서 AOD 튕김 현상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계속 튕기는 거 보느라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해결이 돼갖고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SDC 발표 행사를 보면서 제가 요거는 이번 원 UI 5 5차 베타에 적용되지 않았네 싶었던 부분인 건데요. SDC 발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원 UI 5의 위젯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표시 같은 위젯들도 있고요. 날씨 위젯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픽토그램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위젯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젯들이 아직 베타 5차에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에 과연 반영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에 S23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원 UI 5.1 요런 수준에서 적용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 되겠지 싶은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감성도 챙기고 실용성도 더더욱 챙겨가는 더 발전된 원 UI 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 UI 5 베타를 5번째 5차 영상까지 만들게 되면서 정말 원 UI 5의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빼지 않습니다. 원 UI 5 정식이 올라오더라도 정식 버전까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드디어 원 UI 5의 베타가 끝나고 정식 버전이 올라왔습니다. 베타 5차가 진행된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정식 버전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5차에서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바뀐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버그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정식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뀐 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언제부터 바뀐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베타 2차, 3차 요쯤에서 바뀌었을 것 같은 변경점 하나를 이제서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올 때 통화 배경이 뜨잖아요. 이 배경이 베타 1차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화면 전체를 싹 잡아먹는 그런 통화 배경으로 있었는데 이 통화 배경이 리뉴얼이 되면서 그라데이션도 조금 더 밝아졌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가 화이트로 아예 잡아먹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테마가 라이트 모드일 때의 기준이고요. 다크 모드를 해놓으면 또 상단부는 검정색으로 바뀌고 그라데이션도 조금 더 어두워지는 그런 배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의 구분이 조금 더 통화가 왔을 때도 편해졌고요. 뭔가 원 UI 5와 조금 더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못한 이유가 통화 배경이 고를 수 있는 게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오고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바뀐 순간 그때 딱 캐치하지 못한 게 원 UI의 남자가 된 지금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베타 2차 업그레이드 직전에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 요 UI가 설문조사에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언지를 주긴 했었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통화 배경이 바뀌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콘에 적용된 앱이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비디오 앱 같은 경우에도 원 UI 5 정식 업그레이드 이후에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 UI 5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원 UI 5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앱은 이메일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로고도 지금 살펴보면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드 번호를 비교해보니까 베타 5차 같은 경우에는 GVJA로
G로 앞에 G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베타라는 표시거든요. 어쨌든 VJA였는데 정식 버전도 빌드 번호가 BVJA로 나가기 때문에 VJA 부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차가 정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에서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식 버전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드디어 삼성 UI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핵심인 굴락이 원 UI5에서도 제대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원 UI5 정식이 올라오기 전인 21일부터 슬슬 오픈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21, 2022 이렇게 연도 넘버링을 붙이지 않고 원 UI와 똑같이 넘버링을 붙이면서 원 UI5 굴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워진 원 UI5 굴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락 앱 자체가 업데이트된 지는 조금 시간이 됐다 보니까 아마도 다들 보셨을 기능인데 테라 스텝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굴락 소식, 유용한 굴락, 일하는 굴락, 참여하는 굴락, 굴락 일기 이렇게 여러가지 커뮤니티성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원 UI5 정식 대응 업데이트를 하면서 메인 화면 하단 탭 순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탭 순서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테라스, 갤럭시 꾸미기, 편리한 갤럭시 이 세 가지를 순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각자 편한 순서대로 정렬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원 UI5 대응과 함께 기능이 살짝 더 추가된 그런 굴락들만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퀵스타는 다들 아시겠지만 상단바 아이콘 정리와 퀵패널 테마 커스텀을 도와주는 굴락인데요. 초시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나 티켓팅할 때나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죠. 이걸 키게 되면은 상단바 자체에는 초시계가 지원되지 않지만 상단바를 한번 내리면은 분 옆에 초가 뜨게 되고요. 한 번 더 내리면 크게 뜨는 시계에서도 초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갤럭시에서 초시계를 보고 싶을 때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시계를 탭해갖고 초시계를 보는 것밖엔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 상단바만 내리면 초시계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시계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날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것도 켜주면 바로 보이는 상단바의 시계 오른쪽에 바로 날짜가 뜨게 됩니다. 공간을 많이 잡아먹긴 하지만 날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굴락인데요. 빠른 도구 모음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 보면요. 모바일 핫스팟 이 기능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 제스처로 빠른 도구 모음을 불러왔을 때 상단바 내리지 않고 한 손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핫스팟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홈업 같은 경우에는 홈화면, 폴더, 앱서라, 공유앱 관리 이런 것들을 커스텀할 수 있는 굴락인데 요번에는 공유앱 관리를 들어갔을 때 퀵쉐어 기기 표시 이것도 표시를 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샷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 관련 기능들을 커스텀할 수 있는 굴락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옵션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점점 원 UI 자체에 흡수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캡처 시 클립보드에 저장하지 않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 UI 5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캡처했을 때 클립보드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셀프 동영상 옵션에서 셀프 동영상 크기 조절 기능 같은 경우에도 원 UI 5 올라오면서 설정에 기본으로 내장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락에서 기본 기능으로 격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원 UI 5에 대응이 됐을 뿐이지 기능적인 추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이 SDC 발표를 하면서 굴락 관련 방향성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공개된 것 중에 원 UI 5 정식과 함께 출시된 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어시스턴트인데요. 굴락팀에서는 내카 내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카메라 내가 설정한다 라고 하던데 요거는 다룰 얘기가 조금 많아서 제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원 UI 5 정식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원 UI 5 베타 5차랑 똑같은 빌드였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이 없어갖고 많이 아쉬웠고요. 아마도 버그를 계속 제거하다 보면 정식 버전에 또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버그들이 해결된다면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